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MBC 이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유튜브로 이경숙 님이 머털남님 응원합니다라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면 간첩 아닌가요? 매주 토요일에 지금 총선 한정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특집 청기누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올라간 제3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머털도사와 추남.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추남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더니 일부 극소수, 정말 극소수 애청자 여러분이 추남이 뭐냐, 자기만 멋이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공정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주말 사이에 지으셨어요. 하나를 지어놨습니다. 여기서 공개합니까? 아, 다음 주에 여기서 공개하면 이번 주 토요일에 사탄에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네, 추남보다는 좋을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 청기누설 함께해 주시고요.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박사방 조주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아주 치밀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의 암호화폐 계좌 3개 중 2개가 가짜였는데요. 네. 지금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가담자들을 수사한 핵심 증거가 되고 있고 경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주빈이 이 성착취물을 사려는 자들에게 돈을 보내라면서 가장 최근에 박사방에 공개했던 암호화폐 계좌 주소가 3개였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이 3개였는데 수사 결과 이 중에 모네로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 2개는 가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계좌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자기 것인 양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건데요. 실제로 경찰은 이 비트코인 계좌에서 32억 원 상당의 입출금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다. 실제로 깊게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돈 내려는 회원들한테는 따로 공지와는 다르게 1:1 대화방을 통해서 진짜 계좌를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멀쩡히 네. 해서 그러니까 저 추적하세요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계좌들은 유명한 계좌들이에요. 유명한 블로거들이 쓰던 계좌들이고. 네. 근데 그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유명한 계좌들이니까. 네. 그래서 경찰은 글로 다 갔다가 결국은 허탕을 친 결국인 이게 아닌 거죠. 게벼 하고. 예.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경찰이 빗썸, 업비트 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 내역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사실은 많은 수가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거래됐기 때문에 네. 이 거래만 하긴 하면 관전자 내지 구매자 이상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주빈이 이게 25살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수법이 이런 게 혼자서 과연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 한번 경찰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암호화폐 이런 거는 예. 좀 전문적인 것 같거든요. 많이. 네. 네. 뭐 피하는 기술도 그렇고. 저는 지금 들어도 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오. 그 부분은 경찰이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쉽게 들어요. 하면 조주빈도 꼬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음모론은 아니고요. 예. 팀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좀 공범이 있지 않을까. 예. 충분히 그 예상이 좀 됩니다. 물론 뭐 그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수사는 네. 해야 되죠. 여러 개의 하더라도, 방 중에 또 하나의 운영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보니까 뭐 경찰한테 감사장도 받은 바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뭐 경찰이 알고 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이제 주긴 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짓을 벌인 게 조주민이다.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뿐만 아니라 뭐 강간, 협박, 강요 등등등. 여기에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한 사항인데요. 예. 박사방 이런 N번방 여러 방들의 이 회원 모집 행위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행위가 성범죄를 위한 범죄단체 조직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유료 회원들도 혐의가 특정되는 대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게요. 이 성범죄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보기만 했던 단순 시청자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네. 걸 적극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뭐 가담한 회원들도 많았고 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회원들 중에서도 단순히 나는 보기만 했다.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거 좀 가입 중요한 절차가 부분 상당히 같습니다. 복잡해요. 네. 그래서 보기만 했다 해가지고 처벌을 피해갈 수도 없고요. 음. 그럼 모르고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음. 일단 소지죄는 뭐 분명히 적용될 것 같은데 저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거든요. 이제껏 뭘 적용했냐면 조직폭력배들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네.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휘 체계령에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지시인데 이거를 적용하면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다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했던 거 네. 하고 다 입증할 필요가 없기 아, 때문에 그런가요?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입증해 내기가 범죄 단체라 하면 수개가 있고 수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부하들이 있고 그렇죠. 예, 부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직적인 집행 체계까지가 맞습니다. 있어야 범죄 단체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게 음. 어깨들 뭐 이래가지고 네. 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부하들이 예, 예,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는 거거든요. 방을 만들어서 조직을 꾸리고 뭐 직원도 있고 공범들도 있고 관전자들도 있고 관전자를 뭐 시키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무리하긴 해요. 일단 현행법상으로 그렇지만 해석하기 나름이고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된다면 처벌하기에는 상당히 편해집니다. 사실 5월 국회 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네. 소급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대로 해야 저는 되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네. 좀 계속 좀 진득거릴 때 좀 기다려 보죠. 네,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만 계속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지난 금요일에 강남구청장에 좀 황당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 15일에 입국했던 유학생이 20일부터 엄마랑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갔다 왔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2주 자가격리 권고 수칙을 어겼다는 거. 두 네. 번째, 제주도 첫날부터 증상이 발현됐는데 음흠.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적극적으로 관광을 다녔다는 점 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고 음흠. 형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와중에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더니 해당 모녀를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그러게요. 이들은 네. 뭐 선의의 피해자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그래서 이 모녀에 대한 형사처벌 청원뿐만 아니라 정순균 파면 청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러자 어제 급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이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가족이라는 주장이 SNS랑 이런 찌라시를 통해 확산이 됐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고요. 예. 다만 누구나 아니 강남구청장이 저렇게까지 나설 정도면 도대체 집안이 어떻길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황이죠.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아무리 강남구에 산다고 해서 네. 강남구청장에 나서서 두둔할 일인가. 변호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이거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희룡 지사가 좀 세게 얘기한 건 맞죠.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 예. 근데 이제 형사적인 책임이 3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예. 다음 달 5일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바뀌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300만 원이니까 효과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억 원대의 이상의 민사 책임을 묻겠다라고 약간은 엄포성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면. 근데 아무튼 어제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네. 이게 이제 강남구청 쪽에서 일부 정보가 토스가 됐다라고나 맞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혹시 이게 강남구청 쪽에 오히려 이제 그 귀속 책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서 그랬던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모녀가 제주도에서 뭐 약을 먹고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 와서 확진됐으니 강남구청이 사실은 책임을 물을 건 없죠. 네. 그리고 사실 권고 그 당시에는 27일부터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그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일은 의무화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100번 양보해서 제주도 간 것까지는 봐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증상 발현이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근데 뭐 우도까지 갔다 오고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지금 CCTV가 없는 곳들이 많아서 접촉자조차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원희룡 지사가 세게 나가 물론 엄포성도 있겠지만 뭐 저는 한 명의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저도 엄포라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시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있고 강남구청장은 쓸데없는 얘기에 그것도 사과를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자기가 구청장이지 변호사입니까? 네. 아, 그건 변호사의 역할이다. 변호사도 그렇게 나가서 얘기하진 않는데 그러게요. 뭐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승균 강남구청장이 왜 갑자기 나서 가지고 두둔을 했는지 사실은 그 배경 그렇죠. 사연을 좀 알는 뭔가 거 알고 싶긴 한데 지금 그렇죠.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강남구청 안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장을 했던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뒤에 보면은. 사과하는 거 보면 그럼 이게 정말로 부랴부랴 두둔한 거라면 더더군다나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사는데 네. 제가 뭐 하면 마포구청장이 저 두둔해 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 두둔해주죠. 저 똑같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두둔해줍니까? 그게 당연한 거 맞죠? 아, 잘했으면 몰라도 정승균 뭐 했는데. 강남구청장이 정무 감각도 없고 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기자 출신이고요. 국정홍보처장 출신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감각으로 어떻게 국정홍보를 했었을까 의구심이 근데 아무튼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가 딱 자를 때 감정이 느껴졌어요. 뭐예요? 네. 느껴졌어요 저는. 네. 뭐 말이죠? 딱 잘랐을 때. 네. 저 뒤끝 긴 거 알죠? 아니, 네. 아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개학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경우에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택지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학을 한 번 더 미루거나 아니면 온라인 개학,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통한 개학을 하거나 두 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등교 개학을 대비한 대응 지침도 내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학습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다라는 문제 의식도 있고 네. 그렇다면 전국의 초중고가 원격 수업 준비가 다 일괄 잘 될 수 있느냐라는 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뭐 마른 행수건 쥐어짜듯이 그렇죠. 쥐어짜고 짜면 아마 그 방학을 개학을 한 번 더 연기할 수는 있다고 네. 들어. 4월 20일 네. 이게 아마 21일인가 20일요. 예, 수업 일수를 고려했을 때 마지노선이 그거라고. 190일이거든요. 예, 예. 예. 딱 거기까지 한 번은 더 연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 코로나 19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겠는가?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개학을 이야기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때까지 정말 된다면 그때까지 미루고 다시 복귀하는 걸로 될 건데 20일이 되더라도 확실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렇다면 뭐 대학이 지금 하는 것처럼 온라인이든 대체 수단을 지금 동원을 해야 되고 하려면 일찍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 일전에 바로 이 뉴스 세계 시간에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안 됩니다. 과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까? 아이고 온라인 오락은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좀 어려워요. 아, 저희 집을 봤을 때는요. 그래요?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소외계층의 경우는 없는 경우도 이 온라인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받을 맞아요.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어떤 장비나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단 뭐 고등학교부터 그것도 고3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좀 강구가 되고 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딱 끊어서 이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당국의 이제 고민이 깊은 건 알겠으나 이럴 때 정말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예. 어째야 될지 참 다 할 땐 다 해봤는데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치는 방역, 보건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없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수업 일수도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아이를 돌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긴급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신청해서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안 보내면 좋다는 거는 알지만 그렇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가정들도 맞벌이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 보니까 지금 한 2달째 엄마랑 애들이 같이 있는데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계약이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연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차 그러니까 달달 긁고 그렇죠. 다 끌고 거기다 이제 돌봄 휴가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1년 열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그 노동부 연결해서 다뤘는데 그걸 달달 다 해도 쓰고 이미 다 초과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뭔가 그 법정 휴가나 그러니까 다 뭐 네. 전부 다 동원을 해도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돌봄 휴가,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또 물론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어쩌란 말이냐.
참 어려운 이게 문제인 문제네요. 거예요. 아무튼 정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새로운 계약 시점과 방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사실 그쪽이긴 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는 유튜브로 최준규 님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3명이 집은 어찌합니까라는 이렇게 그 의견을 주신 게 보통 뭐냐면 컴퓨터는 한 대죠. 컴퓨터가 한 대 집에 있잖아요. 컴퓨터 한 대밖에 집에. 없는데 네, 그럼 대부분. 3명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네요. 이것도 생각을 되게 상당히 못했는데. 현실적인 네. 문제네요. 그렇네요. 휴대폰으로는 안 되나요? 지금 또 눈버려의 유튜브에서 눈. 네, 네. 스마트폰 있는데 네. 굳이 컴퓨터 없어도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예. 참. 마이웨이님이 이런 의견을 주는데 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이 문제는 아무튼 교육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는지 좀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뉴스색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